주식 인사이드.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장폐지, 거래정지, 유상증자, 감자 등의 똥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봐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재무제표까지 봐야 됩니까? 그럴 시간이 저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좌를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상장폐지, 유상증자 등의 똥을 걸러내는 데는 1초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1, 2초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매하시는데 바쁘더라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강좌는요, 간단히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예제 종목을 한 몇 개 정도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강좌 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재무제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머리 아파하기 때문에 오늘 강좌는 제가 가급적으로 짧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강좌 내용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데 1, 2초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짧게 잡고 시작을 할게요. 재무제표를 가지고 보여드리면 아유 머리 아픕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간단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강좌를 드릴 때 이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 아파하시더라고요. 머리 아픈 건 생략하면 됩니다. 필요한 것만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총계, 자본총계는요,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금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본총계는요, 이익잉여금인데 이익잉여금이 뭐냐면 기업이 순이익을 내면 이익잉여금은 플러스가 됩니다. 늘어납니다. 이익잉여금이 플러스가 되면 자본총계도 늘어나겠죠, 그죠? 반대로 기업이 적자를 내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면 자본총계가 줄어들겠죠. 자, 이해하셨죠? 간단하죠?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유상증자 등의 주식을 한마디로 찍어내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예를 들어서 액면가 500원짜리를 가지고 만원에 발행을 한다고 하면 액면가는 500원인데 만원의 행사 가격으로 만원에 발행을 했다는 거는 9,500원이라는 차익이 생깁니다. 그 차익이 바로 자본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수익을 못 내면 이익잉여금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 자본잉여금을 늘려버리면 자본총계가 훅 늘어나겠죠. 자, 이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이익을 못 내니까 자본총계가 쪼그라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찍어내는 유상증자 여러분들 안 좋은 거죠. 똥을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자본총계가 그리고 쪼그라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자본잉여금을 늘려야 자본총계를 가지고 늘리려고 하겠죠. 자,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액면가 500원짜리를 가지고 만원에 한다고 하면 액면가 500원이냐 9,500원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고 액면가 500원짜리에다가 주식수 발행한 것만큼 그거는 자본금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을 늘리게 되면 자본금이 액면가 곱하기 조금 일부가 늘어나겠죠. 자본잉여금은 많이 늘어나겠죠. 그 차이, 발행 가격하고 액면가하고 차이고요. 액면가는 100원짜리인 것도 있고 5,000원짜리인 것도 있고 5,000원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거고, 이 자본금을 가지고 자본금도 일부 늘어나지만 그 차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오늘 비교할 거는 뭐냐면 자본금은 주주 출자액입니다. 처음에 이제 회사를 가지고 설립을 할 때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증자한 만큼 수만큼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주식수만큼 액면가로 곱해줘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자, 요거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고 하면, 수익을 잘 내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익잉여금이 계속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죠? 주식도 바로 유상증자도 안 합니다. 그러면 자본금은 그대로겠죠. 자본금은 변동이 없고 이익잉여금만 늘어나고 자본총계가 늘어나는 회사들은 상당히 우량한 회사겠죠. 그리고 이익을 못 내니까 자본총계가 쪼그라듭니다. 계속 적자 내니까 자본총계, 이게 마이너스,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본총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증자를 해가지고 이 차액, 액면가하고 행사 가격하고 그 차액이 자본잉여금으로 많이 들어오면 주식을 많이 찍어낼수록 자본잉여금이 되니까 자본총계가 커집니다.
자본금은 일부 늘어나지만 자본금은 액면가에서 그냥 주식수만 곱해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죠. 자본잉여금이 확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확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할 거는 뭐냐면 자본총계하고 자본금을 비교를 합니다. 자본금보다 자본총계가 무조건 커야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자본금하고 자본총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다고 하면 주식을 찍어내야 되겠죠. 자본 잉여금을 늘려가지고 자본 총계를 늘려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실전에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량한 회사 일단 삼성전자부터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키움증권으로 제가 강좌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증권사 쓰고 있더라도 자, 요건 다 있습니다. 기업 이런 걸 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업 분석 요 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어느 증권사라도 다 요건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일 하단, 자, 지금 이렇게 스냅샷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제일 하단 이렇게 내리면 여기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1초만, 1, 2초 만에 볼 수 있는 자, 자본금. 자, 삼성전자의 자본금은 8,975억 원이고요. 자본 총계는 359조입니다. 자본금 대비 자본 총계가 이렇게 400배나 크죠, 그죠? 자,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본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식을 안 찍어냈다는 거예요. 주식을 안 찍어냈기 때문에 자본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오로지 이익을 내가지고 이렇게 자본 총계를 가지고 늘었다는 거죠. 상당히 우량한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 상당히 좋은 회사고 유상증자를 가지고 할 가능성이 없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본 총계가 줄어들어가지고 자본 총계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순이익이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걱정 없다. 그런데요, 제가 좀 문제 있는 회사들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여러분들의 개념이 확실하게 다가올 겁니다. 자, 오늘 정리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을 일단 한번 보죠. 안 좋은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딱 간단하게 여러분들 어렵게 많이 보지 마시고 간단하게 자본금. 자, 자본금 여기 있습니다. 자본금 20억이죠. 그리고 자본 총계 보시면 이거 마이너스가 돼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실적을 여기 보시면요. 실적을 당연히 순손실이 계속 400억, 300억 이렇게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자본 총계, 이익잉여금이 여기는 이제 결손금이죠. 계속 손실을 보는 겁니다. 다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처음 거. 이익잉여금이 이 회사가 흑자를 내야 되는데 흑자를 내면서 자본 총계가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적자를 내니까 자본 총계가 줄어들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마이너스로 돌아서 버렸죠. 그게 바로 완전 잠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 잠식이 되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요. 저 오늘 이제 그 정리 매매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퇴출이 되는 거죠. 자, 상장 폐지가 되는데요. 자, 이런 기업들 자본금은 20억인데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다. 자,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자본금이 1200 거래 정지되어 있는 종목을 보시면요. 자본금이 1211억인데 자본 총계가 974억입니다.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적습니다. 그죠? 자본 총계가 적습니다. 잠식이 됐죠. 일부가 잠식이 됐죠.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커야 되는 건데 여기는 적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든지 뭘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죠? 이걸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거래 정지도 될 수도 있고, 물론 거래 정지가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살아날 수도 있고, 상장 폐지도 될 수도 있고, 자, 살아나려고 하면 결국에는 자본 총계를 가지고 늘리고, 이 회사가 자본 총계가 늘었는 이유가 좀 어느 정도 좀 수익 정도 향상되고 이러면서 한국 거래소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우리 회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득을 시키면 상장 유지가 될 거고요. 어떻게 됐거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는 자본금과 자본 총계를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 자본금이 자본 총계보다 자본금이 더 크다. 자본 총계가 이렇게 작다. 쪼그러드는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피해야 됩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감자를 할 수가 있다. 증자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찍어내는 거. 감자라고 하는 거는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 자본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자본금을 줄여버릴 수도 있겠죠. 5대1 감자, 10대1 감자를 가지고 해가지고 자본금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 총계가 974억인데 자본금이 지금 1211억이죠. 요거 10대1로 해버리면 121억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자, 자본금하고 자본 총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러면 이제 잠식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감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증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거래 정지되어 있는 종목 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죠. 자, 거래 정지가 되는 이유들은, 이렇게 보면 정지가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자본금이 237억인데요. 이것도 잠식이잖아요. 잠식이 돼 있잖아요. 완전 전액 잠식이 돼 있는 거죠. 완전 잠식. 잠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지금 현재 거래 중인 회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자본금이 94억이고, 자본 총계가 63억입니다.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작습니다. 그럼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자 오늘 거래가 됐는데 내일 당장에 증자를 해가지고 이 자본 총계를 가지고 올리는 작업, 그죠? 자본 잉여금을 내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작으면 언제든지 자본 총계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증자를 해가지고 증자를 한다는 거는 자본 잉여금을 가지고 늘린다는 거죠. 늘려가지고 자 이걸 늘리기 위해 가지고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는 또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몇 개 한번 종목들 한번 예시로 한번 볼게요. 자, 자본금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바쁘니까 간단하게 자본금하고 자본 총계를 봅니다. 자본금이 481억이고 그리고 자본 총계가 350억입니다. 작죠, 그죠?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실적도 보면 실적도 적자입니다. 아직까지 뭐 2분기 실적은 발표를 안 했지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내일 당장에, 아직 유상증자 발표는 안 했지만요. 유상증자를 가지고 발표를 하더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만 봅시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6,854억이고, 자본 총계는 5,600억입니다. 아직까지 잠식이 됐네요. 이미요.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증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내일 당장에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더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제를 또 한번 볼까요? 자본금이 232억이고 자본 총계가 273억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예시를 들기가 또 괜찮네요. 일단 잠식은 아니에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232억이고 자본 총계가 273억입니다.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큽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잠식이 아닙니다. 자본 총계가 커야 됩니다. 자본금보다요. 그런데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이 회사가 당기 순이익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손실이 커지고 있어요. 결손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실이 커지고 있어요. 자, 물론 2분기 실적은 발표를 안 했지만 실적이 만약에 더 악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자본금이 한 40억 정도가 더 플러스가 돼 있지만 만약에 40억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 회사는 일부 잠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증자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는 잠식 상태가 아니지만 이 실적 추이를 보면 돌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언제든지 해도 이상할 건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본금이 92억이고 이 종목도요. 자본 총계가 더 큽니다. 그 자본금보다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더 크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회사의 실적을 보면 50억, 100억, 300억, 거의 400억 가까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자본 총계가 지금 132억인데 이렇게 손실 나면 이거는 그냥 전액 잠식이 돼버리겠죠. 한 방에 그냥 거래 정지가 딱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자본 잉여금을 가지고 늘려가지고 자본 총계를 가지고 늘리는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바로 발표를 해도 이상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실적이 이렇게 뭐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적자가 엄청나게 커진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거래 정지도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만 그냥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 위험선이다. 그죠?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금이 321억이고요. 388억입니다. 아직 이 회사도 잠식이 안 됐어요. 그죠?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큽니다. 그런데 자, 실적을 보십시오.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단기 순이익이 저렇게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자회사가 잘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험하죠. 증자를 가지고 당장에 해가지고 자본 잉여금을 내려가지고 자본 총계를 가지고 늘리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하다가는 또 거래 정지도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과 자본 총계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작죠, 그죠? 자본금은 354억인데 자본 총계는 255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좀 오락가락하죠.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났다가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났다고 한데 뭐 홀짝홀짝 이렇게 가는 회사인데요. 그런데 또 엄청나게 또 이렇게 200억씩 막 이렇게 이상씩 나버린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한 방에 그냥 전액 잠식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오늘 강좌는 이거예요. 자본금하고 자본 총계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가지고 잠식이 일어나거나 혹은 만약에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크더라도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본 잠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증자를 할 수도 있고 감자를 미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실적이 딱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거래 정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봅시다. 자, 자본금이 700억이고 자본 총계가 541억입니다. 이 회사도 잠식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당장에 자본 총계를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딱 1초면 됩니다. 1초만 딱 보면서요. 하나만 더 볼까요? 딱 보면서 1초만 여러분들이 자본금하고 자본 총계. 자, 위에서도 보면 자본금 528억 이런 회사들이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종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종목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자, 감자, 혹은 거래정지, 상장 폐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없애려고 하면 재무제표를 가지고 어렵게 보지 마시고 간단하게 자본금하고 자본 총계하고만 딱 비교를 해요. 1초면 됩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뭐라고요? 커야 됩니다. 커야 되는데 만약에 작동하면 위험 신호다.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 1초면 됩니다. 보는데 자본금하고 자본 총계하고 두 개를 딱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강좌는요, 여러분들이 또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고 구독은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는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